또아 안녕하세요, 또박입니다. 알또아부지 왔어요. 3월 9일입니다. 자, 최근에 지금 알테오젠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상한 찌라시들 뿌려대고 거기에 동조하는 애널리스트까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장에서 투매가 나오는 건 나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30분 동안 상세하게 이 특허 관련해서 정말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모멘텀들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2, 3년 동안 여러분들 꾸준히 이끌어온 만큼 앞으로도 한결같이 임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시장에서 여러분들 절대 소외당하지 않도록 방산 관련주들도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꼭 잘 따라오셔가지고 수익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야 제가 항상 뿌듯한 마음으로 일을 하죠. 자, 최근에는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소식까지 말씀을 드렸지만요, 오늘은 제가 좋은 소식들까지 들고 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야겠지요. 그 전에 뭐 해주셔야 돼? 좋아요는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오늘도 눌러주신 분들은 당장 월요일부터 수익 왕창 나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요. 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쭉 이렇게 우상향이 되어 오면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급락들이 나왔을 때마다 우리는 그거를 기회로 잘 활용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 사업 모델 자체가 앞으로 둔화가 되는 시장이 아니라 앞으로 확장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사업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기업은 성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서 실적의 숫자가 반영이 되는 순간, 아무리 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바라보고 있던 투자자들 또한 그제서야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을 재평가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겁니다. 그게 머지 않았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전부터 준비해왔던 블록버스터 제품, 바로 머크의 키트루다 SC죠. 임상 3상은 보란듯이 완벽하게 성공을 해놨고, 거기에 대한 세부 데이터 발표가 언제 있다 그랬어요? 3월 27일자로 있다 그랬습니다. 3월 20일자로는 이제 초록이 발표가 된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세부 내용 또한 시장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게 될 겁니다. 어라, IV 제형에서 SC 제형으로만 제형 변경을 했더니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약효까지 올려주고 경제적인 효과도 만들어내.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제품들이 하나둘씩 늘어날수록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IV 제형을 이제 죽어가는 시장으로 보고 웬만한 약물들은 SC 제형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형 변경을 해주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딱 두 곳이 있지요. 첫 번째는 할로자임, 또 하나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알테오젠입니다.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요, SC 제형을 변경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 있습니다. 셀트리온, 휴원스랩, 그리고 해외에도 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기업들의 기술은 저용량 그리고 저농도에만 적합하기 때문에 약효를 끌어올려 준다던가 고농도, 고용량이 필요한 많은 면역 항암제 물질에는 무조건 이게 필요합니다. 히알루로니다제. 이거 관련해서도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이 두 기업이죠. 엄청나게 특허 장벽 자체를 많이 쌓아놨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시장에는 먼저 선두주자로서 할로자임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자로 들어오는 알테오젠, 이제서야 키트루다 SC 제형을 가지고서 첫 번째 상용화 제품을 만드는 이 시점에 알테오젠과 머크 측에서 할로자임에 먼저 무효 심판을 청구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점이죠. 이거는 분명히 의도가 된 겁니다. 머크, 알테오젠이 일부러 이때 터트린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 박순재 대표님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엠닷의 특허 무효화를 위해 관련 제품, 즉 다시 말해서 키트루다 SC의 상용화 막바지 시점까지 달려왔다. 일부러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당연히 할 수도 있었지만 할로자임이 광범위한 특허를 갖고 있어 자체적으로 그 특허가 잘못됐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판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급락은 당연히 기회로 삼으셔야죠. 그리고 박 대표님이 직접 이 말을 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이슈들은 키트루다의 상업화 시점이 임박하면서 불필요하게 나온 것도 굉장히 많다. 여러 특허 관련 소송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한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에 찬 박순재 대표님의 인터뷰가 나왔던 시점이 12월 2일자였습니다. 이미 특허 이슈로 사람들의 투매가 나오고서 이 바닥을 다지고 있던 바로 그 시점이었죠. 이번에도 내용이 다르지 않고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이오 섹터에는 훨씬 더 이때보다 좋은 모멘텀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급락 이후로 이때보다 더 큰 급락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팔지 말고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대시세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방산, 그리고 지금의 우리 알테오젠은요 굉장히 많이 닮아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가 찾고 있고 그로 인해서 꾸준히 계약이 나와주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돈까지 벌고 있는 실적 최대 호황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죠. 지금의 이 수직 상승 랠리처럼 알테오젠도요 실제로
실적이 찍히게 되는 순간, 그때가 바로 3차 대시세 파동의 서막이 열리는 순간일 겁니다. 제가 공부방 인원들에게는 다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죠. 방산 무조건 쓸어 담으셔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2월 달에도 에코프로가 그랬던 것처럼 폭등이 나올 거라고. 그 다음이 바로 방산 바이오라고. 제가 있는 이 무료 공부방은요, 단순히 뉴스만 띡띡 올려드리는 바보 같은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만 올려드리죠. 실제로 메이저 수급들이 어디에 쏠리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거를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1월 20일자처럼 이런 맥점을 잡아내는 그런 순간에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쭉 함께 할 겁니다. 이때만 방산주들 같이 담아놨어도 지금 엄청난 수익을 누리고 계시겠죠. 이때가 불과 1월 24일이었네요. 지금 시장이요, 먹거리 너무나 많습니다. 알테오젠이 아무런 급락이 이유 없이 나왔다고 해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의 평단가에 따라서 기다림의 시간이 다를 뿐 갈로면 갑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들을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안 좋다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우리는 트럼프 수혜주 방산주로 수익을 내고, 그리고 또 다른 트럼프 수혜주 에어레인 같은 종목으로 수익을 냅니다. 제가 이번 금일자로도 또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14,800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요런 거예요. 시간에서 7.2% 또 올랐네요. 그러면 이거 뛰어넘어서 또 다른 랠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랑 제대로 된 공부하실 분들은 무료니까 편하게 들어와 계시면 됩니다. 괜히 한번 들어오시면 잘 안 나가실까요? 14,556명이 됐네요. 아까보다 또 늘었네요. 들어오시면 무료 추천주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제발 적게 담아서 수익 내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인원수 마감이 있으니까 오늘 꼭 받아가셔야 돼요. 여기 제 번호 8346-2138 있습니다. 숫자 6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돼요. 제가 영상 다 찍고 비공개 링크만 딱 보내드릴 겁니다. 내일부터는 실시간으로 같이 하셔야죠. 자, 제가 최근에요, 알테오젠 영상 찍으면서 요거를 말씀드렸어요. 요번 목요일자로도 이제 외신에서 뉴스들이 계속 나왔죠. 자, 머끈은요 이미 11월 12일자로 미국 특허청에다가 특허 무효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정확하게 1년 뒤까지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 기한이 존재하죠. 여기에서 변이체 특허를 포함하려는 할로자임의 특허는 모두 무효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제가 덧붙인 내용에 뭐가 있었죠? 할로자임은 3월 중순까지 이 청구서에 대한 답변을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답변이 요번 주말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 원문 자료를 단독으로 들고 왔어요. 진짜 여러분들은 또박이 정보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실 겁니다.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자, 미국 특허청 이 자료에 따르면요, 머크 그리고 할로자임 관련해가지고 이제 자료가 새롭게 떠졌어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PGR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소송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소송이 아닙니다. 특허 무효 심판입니다. 소송은요 말 그대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심판은 뭐냐? 특히나 이 특허 무효 심판은 뭐냐? 그냥 일방적으로 패는 겁니다. 아, 쟤네 거 무효해라. 신청을 한 거예요.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 내용을 할로자임 쪽에서 제출을 한 건데요. 제가 이제 좀 챗GPT 같은 거를 활용해가지고 내용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이 PGR 청구에 대한 예비 답변을 제출하며 청구의 적법성과 청구된 주장의 타당성을 할로자임 쪽에서 반박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머크가 청구한 게 기술 분야의 전문가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평가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는데, 이미 전문가들의 검증은 진짜 여러 곳에서도 검증이 됐다는 게 증거가 있습니다. 그랬지 않았다면 산도즈, 다이치 산큐, 알테오젠과 계약 맺지도 않았을 겁니다. 특히나 이 산도즈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업이라 그랬어요? 우리와 이제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SC 관련해서 전 세계 최초로 이제 시밀러 SC 제품을 만들 기업이죠. 이번에 변경 계약을 통해서요. 자, 아무래도 바이오시밀러 자체가 최근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도 그렇지만 오리지널 제약사와 그리고 이제 시밀러 업체들과 특허 분쟁이 진짜 엄청나게 치열한 곳입니다. 최근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둘 다 패소했죠. 아일리아 내지 말라면서, 특허 침해라면서 지금 제품을 상용화도 못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산도즈라는 기업 자체가 시밀러 탑 기업입니다. 탑 티어예요. 누구보다도 이 특허 관련해서 예민한 기업이란 말이야. 그래서 계약을 할 때에도 특허 관련해서 엄청나게 꼼꼼한 걸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근데 얘네가 변경 계약을 괜히 했을까요? 바보입니까? 다이치 산큐 본인들의 매출 성장을 엄청나게 폭증시키고 있는 에너2를 가지고서 세계 최초의 ADC SC 빅딜을 체결했습니다. 다이치 산큐 바보일까요? 그리고 심지어 이 에너2는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또 다른 빅파마와 같이 상용화를 시킨 기업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바보일까요? 이미 수많은 빅파마 기업들의 전문가들은 검증을 마쳤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알테오젠의 사업 초기부터 특허 관련해서 같이 검증하고 특허 회피 전략을 세웠던 국내 특허청 직원분도 인터뷰를 했을 당시에 요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테오젠의 니즈는 할로자임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사업화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바로 핵심이죠. 이런 말이 나왔던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천 기술 히알루로니다제를 활용한 사업 모델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바로 할로자임이죠. 이러한 선두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후발주자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특허 장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로서 이 시장에 들어온 알테오젠은 당연하게도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 원천 기술에 대한 수백 건 이상의 특허를 겹치지 않고 회피하는 전략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몇 건의 조 단위 이상 계약이 나온 것도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한 숨은 공신이 바로 뭐다? 특허입니다. 그만큼 특허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전태현 부사장님도 뭐라고요? 특허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다뤘었던 미국 변리사 출신이라고요. 초창기 멤버는 아니었지만 뒤늦게 합류하면서도 매력을 느꼈던 게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미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놨던 이 특허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겠구나.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갈 수 있는 기업이겠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 입사했다고 인터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특허 전략을 훨씬 더 강화시키신 분이 전태현 부사장님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특허를 가지고서 할로자임 쪽에서 이제 물건 늘어지는 이유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이것저것 다 깔아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지금 아직까지도 바득바득 대들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왜 없냐? 왜 과도한 실험을 해야 된다고 너네가 말하냐? 이러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어차피 이런 내용에 관련해서는 박순재 대표님도 확신을 가지고 계셨고 머크랑 같이 그리고 심지어 머크가 본인들 돈까지 써가면서 이 분쟁의 대리인 직접 참여하고 무효 심판까지 낸 거죠. 단단히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 증시에서는 머크와 할로자임 주가 추이가 변동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알테오젠에게 개별 악재였다면 머크도 폭락이 나왔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키트루다 자체가 머크의 매출 비중 5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약물이니까요. 자, 지금 이제 할로자임 쪽에서도 이런 예비 답변 자료를 미국 특허청에다가 제출을 해준 만큼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는 건요. 뭐냐면 이겁니다. 미국 특허청에서 이제 심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제 머크의 청구서 그리고 이 할로자임의 예비 답변서 이런 거를 토대로 결과를 발표할 거예요. 여기에서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개시 그리고 두 번째는 기각입니다. 첫 번째 개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머크 쪽에서 무효 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심판을 개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심판이 개시가 된다면 60-70% 이상의 승률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훨씬 더 뒷받침할 근거, 자료들이 탄탄할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승률은 이거보다 훨씬 높을 수 있겠죠. 자, 기각이 된다면 또 이제 시계열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머크 쪽에서는 조금 더 이제 증거를 많이 덧대면서 아마도 무효 심판을 재청구하게 될 거고요. 그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는 약간 지지부진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키트루다 SC는요 머크 쪽에서 출시를 강행하게 될 거예요. 본인들이 목숨을 걸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특허를 무효시키고 본인들의 제품을 문제없게 하고 그로 인해서 알테오젠은 이제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더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막을 요소 자체가 없게 되죠. 자, 그리고 제가 우리 알토 주주분들께 이전부터 강조를 드려왔던 차세대 모멘텀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중항체 SC 제형이었습니다. 자, 지금요 전 세계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일반 항암제 말고도 이중항체 치료제 관련해서 거의 지각 변동이 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지난 9월 9일자로 알테오젠 30만원 밑에였네요. 이때도 제가 세계 폐암학회에서 충격 발표가 있었다. 키트루다를 뛰어넘은 미친 약물이 등장했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내용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서밋이라는 기업에서 이제 개발 중인 이보네시맙이라고 하는 약물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3월 8일 어제자로 이제 또 다른 중국에서의 임상 3상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이는 이제 놀라운 점은요. 임상 방법 자체가 무작위 이중 맹검 검사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이중 맹검이라는 거는 더블 블라인드입니다. 연구진도 모르고 환자도 모르는 임상 실험이에요. 어떤 제품이 투여가 되는지 다 가려놓고서 진행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키트루다, 펜롤리주맙이죠. 정맥 주사. 누구는 랜덤으로 이거를 맞게 되고 누구는 이보네시맙을 랜덤으로 또 맞게 됩니다. 무작위로.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가 하나둘씩 나오는 구조예요. 자, 지난 9월 9일자로 제가 말씀드렸던 소식에서는요, 사망 위험률 자체를 무려 이번에 심합이 50%가량을 낮춰줬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고 이 당일에만 주가가 한 140% 요 정도 이제 폭등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왔던 이제 지표 중 하나는요, PFS입니다. 무진행 생존 기간. 투여를 하고 있지 않은 기간 동안에 얼만큼 생존을 이어가는가, 그거를 나타내주는 지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요, 키트루다가 5.8개월, 이번에 심합이 11.1개월이 나왔습니다. 거의 2배가량이 늘었죠. 근데 아직까지 이제 신뢰성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중국 임상이다.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요. 지금 이 이번에 심합 관련해서 이중항체로 같이 공동 개발을 시작하게 된 빅파마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화이자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 뉴스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키트루다 대비 효능 우위를 보인 PD-1 VEGF 이중항체 약물이다. 병용 추진한다. 자,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중항체 관련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 시장에서 화이자 그리고 VS 머크가 맞붙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머크에서도요, 넥스트 키트루다 약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마찬가지로 PD-1 VEGF 관련된 이중항체. 자, 어차피 할로자임 쪽에서는 계속해서 알테오젠에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PD-1 타겟으로 한 약물은 앞으로 절대 계약을 못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고물 떨어질까 싶어서 로열티를 조금이라도 달라 앞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할로자임이 무참히 밟히게 된다면 회사의 존속 문제 관련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경우까지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타겟 독점의 한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만 계약이 가능하고요. 이 이중항체 관련해서도 오직 지금 전 세계에서 알테오젠만이 시장을 독식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화이자와 병용하고 있는 그 이보네시맘 약물, 그리고 지금 키트루다가 열심히 개발 중인 이 이중항체 약물 VS 해가지고 어떤 약물의 추이가 더 좋을까, 그리고 어떤 곳에서 먼저 알테오젠과 계약을 맺게 될까, 요거를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게 재밌어요. 즐기는 사람을 누가 이깁니까? 적어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또박이 것만 보셔도 됩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죠. 자,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주가가 하루 종일 오르기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알테오젠도 몇 번이고 이제 급락의 기회가 있었죠. 저는 이거를 기회라고 봅니다. 일봉상으론 더러워도 지금까지 월봉상으로 거의 2년 동안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죠. 이 큰 추세, 그리고 기업이 쭉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 여정을 또박이랑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새로운 모멘텀들 많으니까요. 차트 분석이라던가 새롭게 나오는 이슈들과 함께 알아보시면서 지금 다른 유튜브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특허 소송 중이다, 옌병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송 절대 아니고요. 이상한 찌라시 믿지 마시고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방산 관련주들 이런 친구들 놓치지 않게 제가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얘네라고 굴곡이 없었습니까? 급락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다 겪고 나니까 신고가가 있는 겁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안 그랬을까요? 얘도 급락이 나오는 과정들 몇 번이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주가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뜻대로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금리 인하 다시 시작했고, 그리고 오늘 제가 올려드렸던 요 뉴스에서도 금리 인하 시계가 다시 빨라질 수 있다. 월가에서 바라보는 전망치가 이번에 나왔던 지표로 인해서 살짝 조정이 될 것 같다. 자, 지금 말 그대로 금리 인하 기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시점에서는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죠. 그렇지만 지금은 뭐예요?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관세라던가 각종 정책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하는 장세인 것 같아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방산, LNG 관련주, 트럼프 수혜주,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두야오 또야오 외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잘 따라오시기 바랄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공부방 완전 무료니까 꼭 들어와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번호로 숫자 6만 적어서 지금 문자 남겨놔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바로 비공개 링크만 보내드릴 겁니다. 자, 주말 다들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